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산 진로컨설팅의 신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사주의 진술충미 토가 많으면 부자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진술충미 이 토는 일명 재물의 창고라고 하지요. 자, 그래서 이제 사주팔자 중에서 진술충미 토가 3개에서 4개 이상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제가 진술충미를 일단 칠판에 표기한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진술충미, 토의 물리가 터지면 일명 그 사람은 명리학의 고수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자, 인신사회라든가 좌우묘유에 비해서 인신사회, 생지, 좌우묘유, 왕지에 비해서 진술충미, 이 묘지와 고지는 계절로 말하면 환절기지요.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와 봄, 여름과 금수, 가을, 겨울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환절기의 날씨와 같다. 그래서 변화무쌍에서 이 진술충미 그리고 또 지장간 구조가 복잡해지요. 인신사회라든가 좌우묘유의 지장간은 간단 명료한데 이 진술충미의 지장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토라고 하는 지지의 지장간에는 을, 개, 무가 있죠. 이렇게 되면 진토하고 무토는 양이 되고 개수하고 을목은 음이 되지요. 그래서 음양뿐만 아니라 이 지장간의 구조까지도 계산하는 것도 뭐 18일, 3일, 9일간 머물지요. 한 달 동안에. 그래서 여기, 중기, 본기의 계산 방식뿐만 아니라 이 지장간이 복잡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술충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지장간의 충, 예를 들어서 진술충을 한다고 합시다. 원국이나 대운이나 세운에서.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왕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좌우충이지요. 좌우충을 하면은 좌우충에 대한 해석만 하면 됩니다. 자수는 슬픔이요, 오하는 기쁨. 기쁨과 슬픔에 극단이 충을 하니까 감정 기복, 심리 기복, 불안해지지요. 좌우충을 하면. 묘일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묘일충. 왕끼리의 싸움이죠. 예, 이것은 금하고 목. 금목상쟁, 금과 목이 싸우지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금이라든가 목에 대한 목 디스크라든가 허리 디스크라든가 이 편두통이라든가 이렇게 바로바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좌우묘유는. 그 다음에 인신사의 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신충. 자, 인신충이 이제 사주에 있거나 운에서 왔을 때 보통 이제 교통사고를 주의를 해라고 말해야죠. 역마끼리의 충이니까 차조심하라. 예. 그 다음에 사회충도 마찬가지. 사회충. 뭐 해외 유학이라든가 이민이라든가 아니면 혈관질환이라든가 이 사회충을 역마끼리의 충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제 그 왕지라든가 생지는 이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위치에 따라서 연, 월, 일, 시 어디에서 충을 하느냐. 연과 시에서 충을 하면 뭐 회사의 승진이라든가 일단 자식이라든가 어떤 개업이라든가 이런 긍정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죠. 월에서 충을 했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뭐 이사라든가 직장 이직이라든가 이런 공간의 이동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좌우충이라든가 묘유충, 인신충, 사회충이 일지에서 일어났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지요. 배우자 불화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그런데 이 진술충이라든가 이 충미충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왜? 이것은 액면 그대로 진술충, 충미충 이 자체를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진술충이라는 것은 같은 토끼리의 충이기 때문에 일명 붕충이라고 하죠. 친구, 덧끼리의 충이다. 친구끼리의 싸움이다. 예. 이러기 때문에 이 붕충은 충으로 치질 않지요. 예, 친구끼리의 싸움. 그래서 지장간의 동태. 이러다 보니까 진술충을 했을 때는 그 사주에서 정계충과 을신충을 하지요. 지장간에서. 그러면 본인 사주에, 그 당사자 사주에 개수의 통근 여부, 정화의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게 힘이 더 세느냐, 개수와 정화, 그 사람의 사주에 있어서 그 육친의 피해가 오지요. 어떨 경우에 둘 중에 하나가 고립되어 있거나 약하거나 이런 경우, 조가 맞지 않거나 수가 너무 없거나 화는 강한데, 반대로 수가 너무 강한데 정화가 오게 되면 불이 꺼지지요. 그래서 이동태를 봐야 되는데 진술충을 봐서는 해석이 전혀 안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을신충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뭐 경술일주가 있다. 경술일주면은 을목이 재성이 되지요. 배우자 아니면 재물 아니면 이런 게 되죠. 남자한테. 여자한테는 재물, 시어머니, 친정아버지. 이 신금의 동태. 그러면 경금이나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 을목이 재성이 되기 때문에 을신충을 했을 때 이 을목이 사주에 힘이 있으면 폐해가 별로 없는데 사주에 목이 약하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여기에서 피해를 보지요. 싹이 잘려나가죠. 진술충을 했을 때는 머릿속에 정계충, 을신충을 해석하면 이 육친 중에 어떤 것이 피해를 당할까? 이것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를 하면 되는데 이 토충을 해석을 못한다는 거죠. 충미충도 똑같습니다. 충미충도. 자, 충미충이 원국에 있거나 대운에서 오거나 세운에서 왔을 때 역시 을신충, 정계충을 하죠. 진술충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축일주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신축일주가 사주에서 금이 강하냐 목이 강하냐. 신축일주에게 을목은 뭐가 됩니까? 을목은 금금목 편제가 되지요. 사주 원국에 예를 들어서 목이 강하다. 아니면 목이 통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까딱없지요. 을신충을 해도 잘려나가질 않지요. 반대로 목이 강하고 금이 뿌리가 전혀 없으면 오히려 신금, 이게 다칩니다. 목다금절, 목이 너무 강하면서 금이 고립되거나 없으면 을신충을 한다고 무조건 을목이 다치질 않는다는 얘기죠. 힘의 세기. 그래서 사주에서는 통근, 투간, 투출을 보지 못하면 백날 공부해도 이 공부 3년, 5년, 10년, 20년을 해도 이 토의 지장간을 자유자재로 해석을 못하면 헛공부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하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 설명했죠. 정화와 개수. 어떤 게 힘이 센가. 그리고 이 정화가 빛으로 작용하는가 열로 작용하는가. 빛으로 작용하는가 열로 작용하는가를 원국에서 보면 금방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진술충미라든가 이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미형이라든가 축술형이라든가 축술형 사명이 왔을 때 그 축술형 사명만 해석하면 안 되고 지장간을 깨뚫으면은 내년에 어떤 일이 있을까를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공부하다 보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다 토가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거지. 자, 그리고 사주에 진술충미 토가 서너 개가 있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똥꼬집이 좀 있지요. 은근한 꼬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진술충미가 있는 사람은 과거지향적이지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면 꼭 참석하려고 그래요. 이 자오묘유가 많은 사람은 현실적이지요. 돈이 되면 움직이는 게 이제 이거는. 그 다음에
인신사회는 어떻습니까? 미래지향적이죠. 인신사회가 지지에 역마살이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 사업을 해도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시작을 하죠. 이 진술충미는 사업을 해도 한 번 망하면 아주 그 생각이 많기 때문에 진술충미가 생각이 많은 사람이죠. 사주에 진술충미가 많다는 것은 고민, 번뇌가 많습니다. 그래서 토가 많은 사람 중에서 이제 세속과 절연을 하고 이제 스님이 된다라든가 종교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은 게 토가 많은 뭐 무술일주라든가 무진일주라든가 이런 거. 자, 그래서 진술충미가 많은 사람은 과거지향적이고 똥고집이 은근한 고집이 있고 이런 사람은 직업을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진술충미가 많으면 일반 직장, 일반 사업이 잘 안 되지요. 어떤 사업을 했느냐? 독립적이고 자유적이고 명예지향적인. 예,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따야죠.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명리 공부를 해도 확실히 물리가 터져서 고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분야에 장인 정신이 있다. 토가 강한 사람은 한 분야에서 이 좌우오묘이라든가 인신사에 있는 사람보다 2배 더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많다는 겁니다. 진술충미가 많으면서 한 곳에 올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충미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을 이어주는 환절기지요. 환절기. 환절기다. 고속도로로 말하면 인터체인지지. 어떻습니까? 변덕이 심하죠. 환절기는 날씨가 춥다가 덥다가. 그 다음에 인터체인지 어떻습니까? 고속도로에 빨리 달릴 수가 없죠. 빨리 달리면 사고가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술충미는 대우는 30년마다 옵니다. 진술충미 대우는 항상 30년 만에 한 번 오죠. 세우는 3년마다 한 번 오죠. 월은 어떻습니까? 3개월마다 오지요. 그러니까 사실 진술충미가 강한 사람은 이 토대운, 토세운, 월운이 언제입니까? 양력으로 1월, 4월, 7월, 10월 이게 토에 해당하는 달이죠. 토가 강한 사람은 1, 4, 7, 10 여기는 좀 주의, 안정적으로 주의하면서 여기에 나대면 안 되죠. 나대면. 그리고 이 30년마다 한 번 오는 이것을 전목운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전목운이지. 바로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인터체인지이기 때문에 차가 막히지요. 여기가 바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 큰 전환점입니다. 30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대체적으로 진술충미 대운에는 70% 정도는 하락운이 많습니다. 10명에 7명. 그 다음에 진술충미 대운에 30% 정도는 발복을 합니다. 이것을 계고라고 하죠. 진술충이 되면 뭐 을목이 계고된다라든가 충미충이 돼도 계고가 된다라든가 이것이 바로 크게 발복을 해서 그래서 부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미충, 진술충을 하면 겁을 낼 게 아니라 반겨야지요. 진술충, 충미충, 술미형 이럴 때는 건강은 조심하고 위장소화기, 건강이라든가 구설수라든가 소송수는 주의하되 재물이나 물질적으로는 일단 땅을 갈아 엎어야 됩니다. 꽁꽁한 땅을 충미충, 진술충, 술미형, 축수형. 그래서 이 전환, 토에서 형충파해가 이거 불리하지 않구나. 항상 이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먹으면 그 긍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충을 하면 겁을 내지 말고. 합은 좋고 충은 나쁘다. 이것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형충, 합충, 형파해가 사주에 2개에서 4개 정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납니다. 왜? 예방주사가 되기 때문에. 예방주사. 그래서 이 진술충미 대운이 지금 오고 있거나 막 끝나가거나 이럴 때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투자도, 부동산, 주식 이 투자할 때 토대운에 있는 경우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내년에 신축년이죠. 내년에 신축년이면 많은 변화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축이 오면. 왜? 해자축 3년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마음이 좀 불안하고 급해지고 조급해서 구설수를 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법적인 소송수라든가. 그래서 항상 말수를 좀 줄이면 좋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예, 가시돋친 말을 줄이고, 예. 그리고 자, 이런 사주를 볼 때 사주 원국이 가장 중요하죠. 사주 원국이 얼마나 중요해요? 65%. 정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도도. 그 다음에 대운의 중요도는 20%죠. 정확성도. 그래서 사주 원국과 대운은 맞습니다. 정확히 분석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운, 올해운, 내년운, 월운, 일진이라고 하죠. 새운, 월운, 일진 모두 합쳐봐야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운, 월운, 일진은 각각 5% 정도 내외의 정확도와 중요도. 그래서 사주는 원국과 대운을 분석하는데 85%의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원국 대운은 대충 분석하고 올해 운이 어떠냐, 뭐 7, 8월 운이 어떠냐, 개미월이 어떠냐, 뭐 갑신월의 내 운이 어떠냐, 그 다음에 일진, 오늘의 일진이 어떠냐. 그래서 사주를 논할 때 일진을 논하는 경우 이것은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오늘 일진이 어떠냐. 일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날, 이때는 일진이 작용을 합니다. 그날이 공망인가 아닌가. 이 공망을 이럴 때 사용을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공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월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은 이번 달 운이 어떻고 다음 달 운이 어떻고. 이것은 깃털이다. 사주에서 10% 미만의 그야말로 5% 정도 되는 깃털인데 이번 달 다음 달 운을 논하는 경우 이것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단 새우는 그래도 올해 내년의 운은 예측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15% 중에 새운이 일단 10% 이상, 뭐 12% 정도. 그래서 월운과 일진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부러 자기 사주를 여기에 끼워 맞춥니다. 월운과 일진에 여기에 끼워 맞추니까 이렇게 사람이 사주에 얽매이고 끄달려가죠. 사주가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사주에 얽매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주가 나를 따라오도록 만들어 원국과 대운을 정확히 판단하면 사주를 활용해서 사주에 얽매이지 않고 사주를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이런 내공을 길러야 되는데 이 글자 가지고 글자풀이를 하면은 절대 실력이 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진술충미가 강한 사람은 반드시 목의 동태를 잘 봐야 됩니다. 목이 갑진이라든가 갑인이라든가 통근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을묘라든가. 왜? 목국토를 해주기 때문에 토가 많으면 내금이 되지요. 이것을 목이 막아주지요. 그래서 일단은 진술충미가 있는 사람은 목이 튼튼하면 답답하지도 않고 내금도 막아주고. 그런데 진술충미는 강한데 목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지요. 산전, 수전, 궁중전을 겪으면서 죽고 싶은 이런 충동을 여러 번 느끼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목 기운에 대한 개운을 하면 되지요. 그럴 때는. 자, 그리고 사주에 이제 진술충미를 일명 화개살이라고 하죠. 화개살. 화개살이 뭡니까? 화려한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끝내주지요. 육체적인 것보다는 화개살, 진술충미가 있다는 것은 정신적, 심리적, 영감, 감각, 여기는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명리 공부라든가 마음 공부라든가 명상 공부라든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이 바로 화개살을 가진 사람입니다. 화개살. 그러니까 진술충미를 가진 사람은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부자도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노하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너무 생각에 갇혀 있지 말고 진술충미 토가 많으면 지장간이 복잡하기 때문에 온갖 생각, 세상 고민을 혼자 다 싸질머지고 아주 끙끙 앓으니까 흰머리가 나지. 흰머리가 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 진술충미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연월일시에 이 진술충미 중에서 진토가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진술충미 중에 기운이 제일 크지요. 띠 중에 용띠지요. 개띠지요. 소띠지요. 양띠지요. 어떤 게 기운이 가장 큽니까? 용띠. 이게 가장 크다. 그래서 연월일시에 용띠 아니면 진월, 진일, 예? 뭐 경진, 괴강, 임진 이런 경우는 뭡니까? 기획력도 좋고 아이디어도 풍부해서 미래가 굉장히 밝고 원대한 폭으로 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주에 진이 2개 있거나 아니면 진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주에 진술을 법고라고 하죠. 로스쿨이라든가 옛날에 사법고시라든가 5급 이상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법고다.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쫀쫀하게 살면 안 돼요. 이 진토와 술토가 있는 사람은 큰 목표를 가지고 왜? 100세 인생에서 4, 50대는 뭡니까? 100세 인생에서 청소년이죠. 60대가 돼야 청년이고 70대가 돼야 중년이고 80대가 돼야 장년이고 90이 넘어야 이제 노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이라든가 이 토가 있는 사람은 4, 50대 같은 경우는 아직 청소년이다. 아직 4, 50년을 더 살아야죠. 100세까지. 왜? 지금은 기본 누구나 100세를 살게 됩니다. 최대 120세까지. 그래서 100세부터 120세까지 사는데 뭐 나이 4, 50대, 60대 돼가지고 어른, 노인 흉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진술충미가 있는 사람은 90대, 80대 중반까지는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인생에 큰 기회가 한 번 더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진술충미 토는 목화와 금수를 중간에서 연결해 주기 때문에 사람을 연결해 주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업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자,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교육계통이죠. 교사라든가 강사라든가 상담사라든가 사람을 상대로 하려면 교사, 그러면 사회복지사, 요양사 이런 거,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라든가 뭐 주식 컨설턴트라든가 이런 분야에 가면은 크게 성공을 합니다. 아니면 이 토지요, 한의사라든가 아니면 뭐 조경, 원예라든가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아니면 뭐 귀농귀촌에서 나 자연인이다 이렇게 살면은 아주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진술충미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자, 내년이 되게 되면 축토가 오게 되면 신축년이 오게 되면 아니면 진술충미 해가 와도 사람은 돈 욕심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런데 돈과 재물은 욕심낸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돈과 욕심 그리고 행운까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과 인연을 통해서 돈과 재물, 행운까지 불러옵니다. 그러면 이런 명리학 공부, 마음 공부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사람을 똑바로 대하는 방법. 사람을 어떻게 될 것인가. 나하고 인연이 되는 사람을 목숨과 같이 소중히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제대로 대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명리학 실력보다도 훨씬 중요합니다. 왜? 명리학 실력 외에 어떤 물음을 했을 때도 답을 해줄 수 있는 이것은 내면의 질량과 내공 이것을 쌓아서 물리가 터져야 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진술충미가 많으면 부자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구독과 추천으로 복채를 내신 분들 모두 맑은 기운의 귀인과 인연이 되시길 천부경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심사문장의 진술충미가 많으면 부자라는 제목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